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편도선 수술할 필요 없다입니다. 내 아이가 편도선 수술을 권유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편도선 수술을 알려면은 편도선이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아마 엄마들은 많이들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편도선에는 이제 4개가 있습니다. 4개.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입을 벌리면은 입 안에 이렇게 양쪽으로 입 뒤에, 입 안 뒤에 양쪽으로 2개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편도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구개 편도라고 합니다. 구개. 구개라는 말이 입 천장을 얘기하거든요. 거기에 붙어 있는 편도. 네, 편도에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우리 눈에 띄는 게 구개 편도입니다. 근데 눈에 안 보이는 3개가 있거든요. 네, 눈에 안 보이는 3개. 이걸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아데노이드라고 하는 겁니다. 아데노이드는 이제 여기가 입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구개 편도가 여기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위에가 목구멍 뒤에 여기를 갖다 후두라고 해요. 후두에 있는 편도가 있어요. 이게 이제 안 보이죠. 당연히. 입안을 통해서도 안 보이고, 코를 여기만 보이지 요 뒤가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코 내시경이 있어요. 그 내시경 통해 이걸 볼 수가 있죠. 여기에 보이는 요거를 갖다가 인두편도, 네, 인두편도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아데노이드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진짜 문제가 되죠. 이 아데노이드 바로 앞에요. 구시관 또는 이관이라고 있는데요. 이 이관 또는 구시관은 뭐냐면은 이게 귀로 연결이 돼요. 귀에 위로 쭉 올라가 가지고 귀의 중이에 연결이 되거든요. 네, 이게 막히면은 중이염이 생길 위험성이 커지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이렇게 확연한 2개가 있고요. 여기 표시는 안 돼 있는데 요 구시관 주위에 또 아주 조그마한 편도가 있어요. 그걸 구시관 또는 이관 편도라고 하고요. 이 혀 끝에 이 혀의 이 뿌리 부분에 또 편도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설편도라고 하는데 이 2가지는 거의 작거나 안 보이기 때문에 거의 무시할 만하죠. 지금 편도선 수술하면은 요 구개 편도에 대한 수술이거나 아니면은 더 크게는 요 아데노이드에 대한 수술이 되겠죠. 이 편도의 기능은 뭘까요? 이 편도는요, 림프샘입니다. 림프샘. 목에 림프샘 있죠? 그리고 이제 사타구니에도 림프샘이 있습니다. 림프샘이 이제 다른 데 있는 건 좀 작은데요. 이 편도는 굉장히 큰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크기만 차이가 있지 본질적으로는 림프샘이라는 거예요. 림프샘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제 목 주위라든지 코를 통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하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잡아가지고 싸움을 벌여서 잡아먹습니다. 네, 그 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 편도가 커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싸움을 하기 때문에 편도가 커지는 거지. 이게 편도 자체에 병이 나서 편도가 커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편도가 커진다고 그 자체는 병이 아니라는 거죠. 싸움을 하는 과정이죠. 이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그 편도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편도 주위가 이제 염증이 생기니까 그걸 염증이라 그래요. 네, 염증이 생기니까 아프죠. 그리고 코 뒤도 아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를 이렇게 만지잖아요. 예, 만져도 이렇게 압통이 느껴지죠. 예, 이것도 당연한 거죠. 근데 이 과정이 이렇게 염증이 생기고 싸우는 과정이 이게 이제 저항력이 세면은 짧겠죠. 네. 근데 내 몸의 저항력이 약하면은 이게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병이 오래 가는 거죠. 저항력이 약하면은 한번 편도에 염증이 생겼을 때 오래 가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자꾸 재발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항력의 문제라는 겁니다. 편도의 크기 자체, 이게 큰 사람도 있고, 큰 아이도 있고, 이제 작은 아이도 있는데요. 보통 이제 3살 때부터 10살 사이에, 요 사이에는 이제 이게 커요. 예, 큰데, 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한데 되게 큰 편이죠. 10살 넘어서 이제 10대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저절로 작아집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작아지는 거죠. 이 편도선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수술을 받아야 된다. 네, 이런 이제 권유를 받게 되는데요. 2가지 경우겠죠. 하나는 그 작은 2개, 이관 편도하고 설편도는 거의 수술하자는 얘기가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입 안에 있는 구개 편도하고 이 코 뒤에 있는 이제 아데노이드하고 이거를 갖다가 수술 받아야 된다. 이런 권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따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구개 편도. 이거는 이제 입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요, 거의 목구멍을 막을 정도로 이렇게 큰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정말 수술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걸 떼어낸다고 뭐가 달라질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걸 떼면은 이제 림프샘을 내가 떼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내 저항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이걸 떼어낸다고 뭐 인두염이 안 걸리고 그러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오히려 내 면역 기능 하나를 갖다가 내가 조금이긴 하지만은 저하시키는 거죠. 정말 수술할 이유가 없고요. 수술이라고 한다면 떼어내는 수술이 아니다. 이 이제 그 편도 주위에 농량이 생길 수가 있어요. 농량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고름이 고이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요, 그걸 떼어낼 필요가 없고 그거를 갖다가 배농을 하면 됩니다. 절개를 해서 농을 갖다가 이제 빼내면 되거든요. 이런 정도의 시술은 필요한 게 부계 편도의 뭐 수술은 필요 없고요. 네, 시술이라고 한다면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많이 권유받는 게 아데노이드 제거 수술입니다. 이게 아데노이드 수술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어떤 때 권장이 되냐면은요. 네, 아데노이드가 커져가지고 호흡을 갖다가 코가 막혀요. 그래서 이제 코를 갖다가 본다니 코가 막히니까 코가 막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코로 숨을 쉬면은 코골이를 하겠죠. 네. 보통 이제 성인 되면 코골이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코골이를 한다든지, 입으로 숨을 쉰다든지, 코로 숨을 못 쉬고, 그러든지 아니면은 더 심하면은 왜 코골이가 심해지면은 수면 무호흡증이 된다 그러잖아요. 아이가 또 수면 무호흡증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데노이드가 커가지고. 네. 이런 경우. 두 번째는 그 아데노이드가 아까 그 가운데 끼 중이하고 이 코 뒤를 갖다가 이어지는 관을 갖다가 이관 또는 구시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갖다 막아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중이염이 재발을 하겠죠. 네. 중이염이 자꾸 재발을 합니다. 자, 이 두 가지 경우, 그리고 이 코를 호흡하고 이게 중이염이 자꾸 재발하다 보면은요, 이제 얼굴뼈가 이게 두개골이 이렇게 성장을 하잖아요. 성장하는 과정에서 변형이 와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특징적인 모습을 갖게 되는데요. 네, 그거를 갖다가 아데노이드 얼굴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뼈가 성장하면서 조금은 기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게 이제 아데노이드 얼굴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경우가 있을 때만 아데노이드 수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세 가지 경우가요, 사실은 알고 보면 굉장히 드뭅니다. 앞으로 이럴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있지만은, 이 자체는 굉장히 드물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수술을 권유하느냐? 그 첫째는 호흡을 하긴 합니다. 네. 두 번째, 아데노이드가 커 있기는 해요. 세 번째, 중이염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편도선염이 자꾸 재발할 때, 편도선염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재발을 할 때, 이럴 때 수술을 권유받는다는 거죠. 아까 그 경우가 아니고요. 그런데 이럴 때는 어떤 경우냐면은 호흡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데노이드가 커서가 아니라 실제로 보면은요, 코를 다 막아야지 호흡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데노이드가 커기는 하지만은 그 뒤를 갖다가 막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실제로 코 막힘은 어디서 오냐면은 만성 비염 때문에 옵니다. 네, 그러니까 비염이라든지 왜 비중격 결손이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코 안이 비강이 부어가지고 코 막힘이 오잖아요. 네, 이게 더 훨씬 흔한 원인이라는 거죠. 또는 만성 축농증 이럴 때도 이제 올 수가 있겠죠. 코 막힘이. 그러니까 아데노이드 때문이 아니고요. 두 번째, 중이염이 재발한다. 이것도요, 아데노이드가 커서 재발하는 경우보다는 만성 비염 때문에 거기가 이제 점막이 부어가지고 이 이관을 막아가지고 오는 경우가 훨씬 더 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데노이드가 원인이 아닌데 단지 아데노이드의 염증이 자꾸 재발한다고 나머지 증세를 모아서 수술을 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말씀드렸던 편도선염 자체도요, 네, 편도선이 커서 편도선염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아데노이드가 크다고 편도선염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저항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죠. 뭐 만성 비염의 원인도 그렇고요. 또 이 중이염의 원인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저항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죠. 아데노이드를 떼어낸다고 저항력이 강해지겠어요? 오히려 그 반대가 되겠죠. 또 수술 자체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 수술이요, 코 아니잖아요. 이 수술도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수술 자체 합병증, 요새는 이제 수술 그 방법이 많이 이제 좋아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술 자체의 합병증도 있죠. 그리고 이게 이제 코 아니다 보니까요, 이게 그냥 국소 마취로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신 마취를 해야 되잖아요. 전신 마취의 문제점. 그리고 이제 코나 이제 입 뒤를 수술했기 때문에요, 이게 밥 먹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것도 고통이고요. 그리고 통증도 거기에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통증도 많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비용 문제까지 생각해 보면요, 정말 이 편도선
또는 아데노이드 수술은요, 정말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요, 닥터유는 수술보다는 원래 원인이었던 가장 근본 원인이 저항력 약화죠. 네, 그러니까 거꾸로 저항력 강화를 한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력 강화를 해보고도 안 되면 그때 수술해도 늦지 않겠는가. 네, 자, 저항력 약화 그리고 저항력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 이게 이제 주제가 됩니다. 아데노이드가 커지는 이유가 이제 싸움 때문에 커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 싸움이 이제 내 저항력이 훨씬 커요. 그러면 이제 빨리 세균과 바이러스를 잡아먹잖아요. 그 싸우기 위해서 커졌는데 내가 빨리 잡아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커질 이유가 없죠. 커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다시 작아집니다. 저항력 약화의 가장 숨겨진 원인이 뭐냐? 그게 약하고 코 치료입니다. 코 치료가 뭐냐면은 코에다가 코를 세척하고 코에다가 약물을 뿌리든지 아니면은 콧물을 빼내기를 하든지, 이게 이제 코 치료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은 이제 비염이 낫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사실 비염 자체를 약이나 그다음에 코 치료로 낫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낫는 건 뭐냐면은 그 치료를 받는 도중에 내가 저항력이 세진 거죠. 저항력이 세져가지고 바이러스를 잡아먹거나 세균을 잡아먹어서 비염이 난 거지, 또는 편도선염이 난 거지, 약을 먹어서 그게 낫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약과 코 치료로 해서 내가 비염이 낫다 이렇게 믿잖아요. 예, 그렇게 믿으면은 내가 거기에 의존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저항력을 키울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매번 이제 비염이 오거나 뭐 편도선이 올 때마다 약물과 코 치료를 그렇게 믿고서 코 치료를 믿고서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항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떨어집니다. 점점 떨어지니까 아데노이드가 점점 더 많이 싸워야 되겠죠. 그럼 점점 더 커집니다. 예,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점이 정말 올 수 있겠죠. 그러면 수순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할 수 없다,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 이런 수순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네, 편도선 수술 자체는 절대 응급이 아니거든요. 뭐 한 달 있다 한다고 달라질 게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저항력 강화는요, 한 달 내에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한 달 동안의 저항력 강화 훈련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 아이와 함께. 자, 저항력 강화 어떻게 합니까? 네, 아이가 이제 뭐 이 꼬를 끙끙거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해요. 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엄마가 그게 너무 애처로우니까 뭔가를 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해요. 대신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엄마들이 대신 아파요. 네, 그러면은 엄마도 저항력이 떨어지지만은 아이가 저항력이 더 떨어져요. 대신 아파하면은. 저항력을 키우는 방법은 뭐예요? 다 똑같습니다. 맞서기입니다. 네, 아이가 어떻게 맞서냐고요? 아이도 당연히 맞서야죠. 맞선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은 겪는 겁니다. 아이가 겪게 하세요. 당연히 병이 있는데요. 뭐 고통스럽고 뭐 열나고 짜증나고 당연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걸 겪게 하라는 거죠. 네, 그때 엄마가 함께 있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 겪는 과정을. 마치 뭐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받아주는 걸 그 산통이 많잖아요. 그럴 때 그걸 대신해 줄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산모가 겪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기가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겪어야만 이걸 갖다가 내 저항력이 세지는 거거든요. 자꾸 겪어가면은요, 아이가 세져요. 내 아이가 세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을 줄일 수 있고 코 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1개월만 하시라는 거죠. 물론 아이도 똑같아요. 기본 훈련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그게 기본 훈련이 뭐예요?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같은 시간에 밥 먹기, 그리고 이제 이게 코 주의가 되니까 수분, 물 충분히 섭취하기, 이걸 기본으로 해서 이 저항력 강화 훈련을 하는 겁니다. 1개월입니다. 1개월 해보세요. 차이가 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1개월 동안에 저항력을 키우고요. 저항력을 키우면은 증세가 좋아지기 시작하고요. 증세가 좋아지면은 어떻게 돼요? 아데노이드가 작아지죠. 네, 그러면 정말로 수술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편도선 수술 중 국외 편도선, 즉 입안의 편도선 수술은 그 편도선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요, 정말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안 보이는 아데노이드 수술, 이것도요, 아무리 급하다고 생각하셔도 1개월 동안만, 정말 믿져봐야 본전이요, 1개월 동안만 저항력 강화 훈련을 아이와 함께 해보세요. 네,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이 수술이 필요 없게 됩니다.